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입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다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자질과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후진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정치적 수준이 그야말로 이제 세계 5강이니 6강이니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역사적으로 이런 게 정치라고 배우고 알고 살아온 탓에 뭔가 혐오감과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정치인들의 행태와 주장하는 바를 그저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 부조화의 심리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심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지 부조화의 심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에 동화되는 심리이죠. 그래야지만 남에게 비난받거나 공격당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보여준 폐륜적 행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지요. 자신의 형과 형수와의 갈등 속에서 그가 보여준 막장 드라마의 행태라든가 또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행했던 대장동 비리와 또 어디지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성남FC 프로축구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정치 자금으로 착복한 그러한 의혹이 강한 냄새 등, 그리고 또한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의 합리적 의심 등이 차고 넘치는 범죄 행위가 지금 판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의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기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190석이 넘는 무소불위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면서 그에게 맹목적 지지세의 판도를 거머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권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른바 스스로 진보라고 일컬으며 이념적으로 애매모호한 윤석열 정부를 총공격하는 형국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은 태생부터가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온 인물이 갑자기 정권을 잡으면서 이른바 보수라고 자처하는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늘 자신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리더가 정권을 잡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적잖게 헷갈리는 정치 이념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정국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주종관계의 서로 돕는 사이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의 철저한 문재인 지키기의 행보는 왜 그가 그토록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10일에 치러졌던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한국 사회가 전반적인 좌클릭으로 들어서지 않았는가 하는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과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콘크리트 지지 영역이었던 경상도 일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그 영역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를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면 누가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던 지금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가치관의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삶이 날로 불안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와 야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자신들의 당대표나 대통령의 측근들이 되어야지 자신들의 정치 인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산이 확실한 가운데 이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시절이 되고 보니 참 무엇이 중요한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총체적인 난맥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 정치가 누구랄 것도 없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너무도 저질 정치인들임에 틀림없어 보이는데 현실은 그래도 어떤 놈이 덜 한심해 보이는지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한국 정치를 폭파해버리고 싶은 정도로 그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짓들이 너무 한심해서 말입니다. 사실 총선 한참 전부터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사전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인의 IT 전문성이라면 충분히 선거 조작을 하고도 남을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안이지요. 지금 한국의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좌파 진영입니다. 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전술 전략은 늘 내재되어 있음을 한국의 정부나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어쩐 일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1대는 물론이고 이번 22대 선거에서조차도 대통령으로서 이를 수수방관하며 애써 무관심하려는 그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인지 야권의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지 이번에도 여기저기에서 부정선거의 구린내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고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낙선자 대부분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인지 부조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어째서 이번 선거 참패의 좌절감을 가장 크게 맛보고 있는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걸린 선거 낙선자들조차도 이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증거들을 내보이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그들은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서 말이지요.
사실 민주당이 선거 시즌을 즈음해서 그렇게 민심의 후한 점수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다분히 많은 유권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의 정치 리더로서의 자질이 여전히 의심이 가는 인물이었지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조차도 민주당이 국힘당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뒤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나 지난번 총선과 별반 차이가 없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뭔가 구린내가 또다시 풀풀 나는 선거 결과이지만 역시나 선거 후 한국의 유권자나 정부에서는 아예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리는 이상한 고집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고집불통의 현상이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거국적으로 치른 이 공명정대할 대한민국 총선이 한낱 일부 단체들에 의해서 컴퓨터 조작범들에 의해서 몰아날 수 있는가? 감히 정부의 산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사에 길이 남는 대역적 범죄를 저질 수 있겠는가?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친들 몇몇 지역 선거구에서 지역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관례 아니겠는가 하며 이미 판세가 결판난 선거 패배한 자들의 하소연이자 억지 논리라며 민주당의 압승은 오늘 시대적 여론이라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부패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는 오늘 정치적 현실에서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이 저지르는 범행이 과연 얼마나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을까 하는 깨어난 국민들의 의혹 제기와 범국민 자각운동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이 도둑질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더욱이 지금 온갖 해킹 공작이 발달되어 있는 이웃 중국인들과 북한의 방해 공작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그냥 날 잡아 드시오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을 포기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높은 국가 부패 지수의 현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거 참패의 고배를 마시고 낙담하는 자유우파 진영과 대다수 정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심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자세인가를 되바라다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선거가 의심은 되나 이런 거국적인 결과를 또다시 뒤집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또다시 치열한 정치판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무의식의 인지 부조화의 심리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나 전 세계적인 역사로 보아서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깨어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들고 일어날 때 그 나라의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무도한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탐닉하고 살기 위해 붕당 정치의 일원이 되어서 상대 정적들과의 싸움을 일삼고 있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이른바 제3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신적 가치관이 혼돈에 빠져 바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인지 부조화의 심리에 갇혀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오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